네, 우리 시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도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원 투자 컬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전일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외국인은 여전히 거래소 시장에서 팔자에 나섰지만 그래도 지수 자체를 보자면 전반적으로 견조한 양상을 보였거든요. 오히려 플러스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FOMC 회의 결과와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우선 FOMC 미팅 결과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그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0%에서 0.25%. 그리고 10명의 위원 중에서 9명이 금리를 동결을 하자. 그리고 1명은 0.25%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너무 변동성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향후에 해외 시장의 흐름을 들여다볼 것이다, 관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경기는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을 예상을 했고 물가 상승률이 점차적으로 상승을 해서 아마 2018년은 목표치인 2%에 달성을 할 것이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고용 시장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실업률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중요한 부분은 금리를 언제 올리느냐가 아니라 뭐 얼마만큼 올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에 올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발표한 내용 중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2%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2018년에 갈 것이다. 이 내용인데요. 이렇다면 미국 연준이 발표하는 내용은 아마도 금리를 1년간 단위에 한 1%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올린다. 아마 연간 단위로 한 0.5에서 0.75 정도 올리는 그런 속도로 본다면 아마 2017년 말에 도달을 하면 아마 1%에서 1.5% 정도까지 올리는 그런 시장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앞으로 2년 동안 증시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이번에 그 9월 달에 0.25%로 올리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면 아마 계속적으로 굉장히 급등하는 시장이 나왔을 텐데 아무래도 그 아직까지 경기 회복이나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쳐버리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키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의구심은 지속적으로 좀 상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희소 가치가 있는 성장주에 대해서 더 상승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게 아마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코스닥 상승 이 더 많이 나왔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코스닥과 코스피를 들여다볼 때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연준 FOMC 미팅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을 좋게 보면서 시장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비관적인 시각인 그 FOMC 미팅 이후에 일시적으로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이번 연준 발언이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나 좀 더 시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글로벌 경제가 기대보다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 경제 성장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효과가 좀 단기간에는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달러 약세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러 강세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하락이 조금 더 지속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라든지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금리를 올렸다면 아무래도 그 자신감을 보여줬다면 시장은 달러 약세,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모습이 보이면서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 봤을 때 미국 경제와 그리고 중국 경제가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으로 들어갈 것이다. 지금은 최악을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장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이 경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이렇게 금리도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중장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간밤에도 또 미국에서는 세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또 시장의 악재로 반영이 됐잖아요. 이러한 경기에 대한 판단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지금은 긍정적으로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근거를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말씀을 드리지만 변동성은 있지만 경기 회복은 일어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을 놓고 보시더라도 소비가 아직 살아나지는 않고 있고 한 2% 정도 성장률인데 소득 증가율이 4%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살아날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중국을 놓고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올해 4, 4분기에 살아나는 모습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증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시나리오를 갖다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FOMC에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아주 천천히 올릴 것이다. 그리고 긴 구간으로서 올릴 것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미국의 소비 증가율이 2% 수준에서 4% 수준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무역 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 확대되는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흥국 시장의 환율이 하락을 하다가 오히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점차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시장의 환율이 안정을 찾고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위안화저라도 어느 정도 멈추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중국에서의 미국 가계부채 증가율을 높여주면서 소매 판매 증가율이 지금 10%대인데 이것이 뭐 10%대 중반으로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수입 증가율이 지금 큰 마이너스지만 이게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으니 신흥국 시장도 안정을 찾고 여기에 아마 한국 시장은 월등하게 높은 수익률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예상은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시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나오고 그렇죠. 우려감이 상당히 신흥국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금융 위기까지도 연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아직까지도 대세 상승장이다. 그리고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앞으로 적어도 뭐 한 2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좋은 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주식 투자를 하려면 대세 상승장, 그러니까 영어로는 세큘러 불마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큘러 베어 마켓,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에서는 피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 7년 됐습니다. 상승한 시장이. 보통 과거를 들여다보시면은 이게 뭐 짧게는 9년. 길게는 28년까지도 갑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세큘러 불마켓의 한 4분의 3, 그러니까 아니면 뭐 3분의 2 수준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짧았던 세큘러 불마켓이 1921년부터 29년 미국 시장이었는데 이때가 9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를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한 19년에서 29년 동안에 대세 상승장이 나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대세 상승장은 7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대세 상승장이 끝났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정도 남아있는 강세장으로 판단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발류에이션 왜곡 현상이 너무나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못 올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남은 대세 상승장이 전 세계적으로 나온다면 거기에 가장 화려하게 장식을 할 수 있는 시장이 한국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대세 하락장을 논하려면 아무래도 경기가 과열이 돼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되는 현상까지 도달을 해야지만 고점을 형성하고 거품 붕괴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뭐 보시면은 전 세계 레버리지 상황이라든지 예대율이라든지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어느 곳에도 과열이라는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고점이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현 시점은 어떻게 보면 디스인플레이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조만간 인플레이션 시대로 전환해 나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의 증시 고점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여태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같이 대형주
뭐 중소형주 중에서도 성장과 가치를 골고루 가지고 있는 이런 주식들을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적어도 상당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을 대비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이걸 꼭 가치주로 꼭꼭 채우거나 성장주로 꼭꼭 채우기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물론 투자 성향별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비중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금요일만 놓고 보시면, 네. 그리고 어제는 또 이제 코스피 상승이 높았지만 또 월요일, 금요일, 월요일을 놓고 보시면 코스피 상승률보다는 코스닥 상승률이 훨씬 높게 그렇죠, 나왔습니다. 예. 그게 결국은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희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연초에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는 코스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네. 550부터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비중을 적어도 한 40% 이상은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이죠. 그런 식으로 투자 선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놓고 보시면 지난 2년을 놓고 보시면 한 연간 단위로 10%대 중반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성장주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가치주는 9%대 후반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훨씬 더 매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세계 성장이 약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성장주에 대한 희소 가치가 있다. 네. 근데 한국을 놓고 보시면 성장주의 상승률이 뭐 거의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다 50% 올랐고 요즘 많이 가치주는 올랐죠. 거의 마이너스다. 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좀 훨씬 심하게 한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급으로서의 하락장이 지나고 나면 점점 더 가치주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성장주의 비중은 한 30%, 그리고 가치주의 비중은 한 70% 네. 정도로 가져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돌리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위주주의 인컴 모델이라는 것을 돌려봤을 때 상승 여력을 보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상승 여력이 더 높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정의를 좀 제대로 좀 그것도 중요하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치주는 보통 배당 수익률이 높고 PER, PBR, PSR이 상당히 낮은 네. 그런 종목들을 말을 하고요. 이는 이익과 자기 자본, 매출 대비해서 펀더멘탈 상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장주는 보통 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주식.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PER, PBR, PSR이 상당히 높은 주식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시각은 성장과 가치를 적절히 섞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예. 그래야지만 투자에 성공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일방향 투자가 오히려 옳았었겠죠.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들어서 특히. 50% 상승 vs 가치주는 뭐 거의 상승을 못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성장주의 투자는 한 방향 투자로 지난 2년간 벌써 높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치주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이제 시장이 다시 성장성에 대한 관심을 또 두기 시작했다. 코스닥 하락 이후에. 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희소 가치가 있는 성장주의 시대가 그렇게 쉽게 끝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사실 2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성장주들은 거기에 대한 마땅한 실적을 보여줘야 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라도 성장성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일방향 투자인 성장주 투자만은 좀 삼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플레이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한 80년 동안에 미국의 S&P를 놓고 보시면은 가치주와 성장주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가치주와 성장주의 수익률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무래도 성장주들보다는 가치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뽑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 현재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이 뭐 거의 90개 가까이 돼 있는데 PER, PBR, PSR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과거 인터넷 버블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종목들이 뭐 거의 100개 정도 나왔죠. 그렇지만 성공한 것은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라든지 몇몇 개밖에 안 된다.
한 5%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네. 것이죠. 그만큼 독식을 하게 됩니다. 성공한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5% 내지 10%를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모든 이 90개 종목들이 다 잘 될 것이다. 가능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 투자를 하되 전체 한 5% 내지 10%를 찾아내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미국의 가치 중소형주와 그 성장주를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80년 동안에 가치주를 중소형주를 투자를 했다면 네. 지난 80년 동안의 수익률이 그냥 54,000배가 나왔을 겁니다. 54,000배. 네. 예. 근데 반대로 성장 중소형주를 투자를 했다면 네. 1,370배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뭐 가치 대형주를 투자를 했더라 하더라도 성장 중소형주보다 거의 6배 이상의 수익이 네. 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장주 투자에 초점만 맞추는 것은 이제는 조금씩 줄이고 가치 투자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방향 투자는 그게 네. 가치주가 되든 성장주가 되든 너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적절히 잘 섞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변동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시장이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서 지금으로서는 성장주만 보기보다는 가치주와 성장주 한 7대 3의 비중으로 가치주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네요. 유동원 투자 컬럼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